안녕하세요, 옴씨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사회 이슈 정리,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사가 많긴 한데요.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스템 반도체, 파운더리, 그리고 경쟁사의 도전까지 전반적인 내용 아울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가장 빠른 모바일 램 삼성 메타버스 칩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핵심은 앞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요. 14나노미터의 미세 공정을 적용해서 속도는 높이고 전력은 낮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5G나 AI, 증강현실과 같이 앞으로 데이터 처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품군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발열량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ESG적인 트렌드에도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을 최소화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속도를 높이고 전력 사용량까지 낮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기존 전작에 비해서 속도가 30% 빠르다라는 내용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일 칩 용량을 16GB까지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단일 패키지 용량을 최대 64GB까지 이제 확대를 함으로써 5G 시대 고용량 D램 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제 D램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술을 도입해 나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 64GB 패키지 용량을 확보한 메모리 칩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같이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해가지고 적용이 이제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그만큼 집적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는 칩의 기수가 더 늘어나겠죠. 자, 또한 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 면적 안에 회로를 그린다고 했을 때 성능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선폭이 미세화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는 또 전력 효율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조 과정에서 이 조금이라도 더 미세한 공정을 빠르게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이 경쟁사들, 이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정 관련된 직군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폭을 미세화한 초미세 공정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혹은 이런 공정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핸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걸 통해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서버, 오토모티브 시장까지 이제 공략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 반드시 같이 잘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점유율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 AI 메타버스 시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께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역할이 이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장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처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 볼 부분이고요.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이 고성능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 향상이 이런 데이터 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AI 프로세서 기능을 더한 지능형 반도체를 더하고, 그리고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시스템을 덧붙여 가지고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왜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시스템 반도체 역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초미세 반도체 조기 양산 승부수 삼성 파운드리 TSMC 잡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양강이라고 할 수 있는 TSMC와 삼성전자 두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 간에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좁히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초미세 공정의 양산 시점을 얼마나 빨리 앞당길 수 있느냐 자체가 고객사에게 얼마나 더 좋은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있었던 파운더리 포럼에서 그런 앞으로의 어떤 기술 로드맵을 자신 있게 발표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현재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2분기를 기준으로 더욱 많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TSMC 55% 점유율이 58%까지 늘어났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3% 줄어든 상황,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향후 이 초미세 공정 적용 시기를 우리가 좀 지켜본다면 2021년도에 이제 삼성전자는 4, 5나노미터, 그리고 2020년도에 3나노, 그리고 2025년도에 2나노 공정을 적용할 것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초미세 공정 적용 속도가 다소 뒤처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이런 기술 로드맵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TSMC와의 격차를 조금 더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 3년간 총 119조 파운드리 투자 119조 원을 파운드리 투자에 쏟아붓겠다는 발표를 한 상황이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다가 23조 원의 투자를 해서 새로운 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다 또 추가로 공장을 짓겠다는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운더리 시장 자체가 경쟁이 조금씩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더 많은 돈을 때려받고 누가 더 많은 설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 자체가 시장을 선점하는 데 굉장히 주요한 경쟁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점들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간의 이런 설비 경쟁, 투자 경쟁 우리가 재밌게 좀 눈여겨보면서 각각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간단하게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IC 인사이츠 같은 경우에는 세계 파운드리 규모가 약 128조 원에서 2025년 기준으로 180조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과 3, 4년 사이에 1.5배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니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아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삼성의 그 기술 로드맵이 TSMC보다는 조금씩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텔에서도 2024년 1.8나노 반도체 양산 선언하기는 했지만 다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이 초미세 공정 자체를 실현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발표한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과거 7나노 공정을 이 계획한 거 대비 실현을 못 시켜가지고 시장에서 망신을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를 갈고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자체적인 초미세 공정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면서 TSMC와의 경쟁이 주요한 경쟁 포인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의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핀팩 기술을 적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전력 효율을 정말 파격적으로 개선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작아지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누설 전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류를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핀팩 구조 대비 GAA 기술이라고 한다면 트랜지스터를 게이트가 사면에서 둘러싸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GAA 기술을 적용한 3나노 공정이 TSMC의 기술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양산 품질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3나노 공정이 본격적으로 이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TSMC 대비 좀 더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맞춰서 생산 설비 또한 확보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만으로도 초고성능의 반도체를 요구하는 고객사들을 주요 고객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파운더리는 포램에서 핀팩 기반 17나노 공정 시작도 알렸다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28나노 공정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 공정 대비 성능은 39%, 전력 효율 49%, 친 면적은 43%까지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친 면적을 43%를 줄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웨이퍼에 뭐 단순 산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더 2배 이상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만큼 수율의 상승 그리고 수익성의 상승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적용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8나노를 적용해서 만들었던 이미지 센서나 모바일,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죠.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17나노 신공정을 적용한 제품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성능화된 반도체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좀 기술 직군에서 지원하시는 분들도 어떤 기술적 고민들을 해야만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력 그리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사 굉장히 반가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칩 만든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의 기사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들이 요구하는 고성능의 반도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실력과 품질력, 기술력 모두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사라고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칩 설계 능력, 공정 기술, 가격 대비 성능 등을 앞서 테슬라 자율주행 칩 수주전에서 대만 TSMC를 앞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불안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이 자율주행 칩 자체를 고성능화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만큼 정말 철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을 토대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는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좀 보이고요. 이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5나노 공정에 적용되지 않아요. 무조건 이 미세 공정에 적용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나노 공정이 물론 더 미세하다라는 점에서 좀 성능도 더 높은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7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공정이고 그리고 5나노 공정 대비 가격적인 측면도 더 우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7나노 공정을 선택했다는 얘기 중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칩이라는 게 사람의 안전과 되게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성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이겠죠. 영업을 할 때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품 개발을 할 때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번 그 완전 자율주행 칩 수주 자체 금액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주하게 되는 이 칩 자체가 앞으로 이제 향후 테슬라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더 공고히 해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 TSMC와도 실제 협의는 했지만 삼성전자가 칩 설계 지원, 가격 대비 성능, 장기적 협력 가능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칩 설계 지원과 장기적 협력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인데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더 빠르게 대응해주고 얼마나 더 잘 귀 기울여 들어서 고객사가 바로 자기네 제품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영업력, 삼성전자의 대응력이 굉장히 빛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흑자 전환 SK 하이닉스 11.8조 역대 최대 매출 올렸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도표 보시면 2020년 3분기부터 그리고 금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금년 3분기에 11.8조 매출 달성했고 그 중에 4.1718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를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이상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서버와 스마트폰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점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판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통해 확대했다라는 내용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볼 부분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시장의 판가에 따라서 수익성과 매출이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산업군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는 시장의 수요나 공급을 좀 이제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출하량을 조절해감으로써 판가의 그런 인하 압박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수요에 따라서 공급량 자체를 유연하게 조절해 나가는 게 회사의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우리가 잘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을 잘 조절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잘 낼 수 있었다. 네, 뒤에 부분 요 부분 나오죠. 디램 출하량을 전분기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덕분에 평균 판가를 10% 가까이 상승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공급량을 만들어서 판가를 방어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력 제품인 128단 4D 낸드 비중을 75%까지 올렸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수율도 높임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개선한 덕분에 11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이번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 나와 있습니다. 자, 기술 직군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 같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128단에서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수율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 각각의 공정별로 어떤 고민들을 해야만 이런 수율을 높이고 불량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스터디하시고 잘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환율도 SK 하이닉스의 우호적이었다라는 내용의 기사 나와 있습니다. 환차익만으로 4천억 원의 영업이익 추가로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환율 동향 우리가 잘 같이 보아가면서 이 재무나 이 관련된 직군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영업 전략 그리고 혹은 재무 전략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으로써 영업이익을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부분도 같이 체크 반드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주문 2달 이상 앞당기고 있다라는 내용의 내용도 확인이 되는데요. 뭐 구매 직군, SCM 직군 지원하시는 분들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철저하게 지금 파괴가 되었고요. 지금 과거까지는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이라든지 적시에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받고 제품을 생산한 시장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지만 이 공급망 자체가 붕괴되면서 적시 생산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딱 맞게 필요한 재료를 지금 준비하고 생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한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위기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재고로 확보를 미리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면서 이 내용 같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텔 110조 공격 투자, 삼성 파운드리 추격이라는 내용의 기사 준비했습니다. 자,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800억 유로 약 110조 원을 투자해서 유럽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한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허가 찔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텔이 차 반도체 집중에 승부수를 지금 던졌다라는 내용이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서는 반도체가 200개 수준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화된다면 한 대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수는 2000개까지 약 10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되게 고부가 가치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TSMC나 삼성전자도 그렇게 주력을 하지 않았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하나씩 더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되면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고성능화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텔은 그런 시장의 가능성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유럽에다가 110조 원을 투자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런 핵심적인 주요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4%에서 향후 20%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 보이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기술적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AP나 그리고 CPU 반도체가 이 난이도가 낮은 28 그리고 100 나노 공정 정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만큼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하지만 여기 앞에 나오는 대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 그리고 친환경차 확산으로 인해서 시장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텔의 전략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유럽 차원에서도 지금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인 생산 설비 확보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 유럽 시장의 트렌드와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 입장에서는 이런 유럽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건지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뒷부분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주요 칩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대되면서 어떤 반도체 시장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꼼꼼하게 하나씩 잘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총 6개의 기사 지금 쫀쫀하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내년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기사 정리 꼼꼼하게 해 나가셔가지고 내년도에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